경쟁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영어와 수학 교수님들이 항상 사이가 안 좋아지는, 솔직히 말해서 경쟁률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과 편입이 쉽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에듀윌 편입에서 문법 가르치고 있는 저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편입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홍석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어 선생과 수학 교수님을 같이 또 모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영수 같이 비교,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비교가 되겠죠.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출생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상이 왠지 100번 낼 것 같은데. 편입 출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과 편입과 문과 편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문과는 영어를 시험을 보고요. 이과는 영어, 수학이 있고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고 공인영어랑 수학만 보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어와 수학을 두 개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수학만 보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대, 이대, 세종대, 가천대 이 정도고 공인영어는 경희대랑 과기대 그렇게 전형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과 영어 시험 난이도 자체도 문과 대비 비교적 쉬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들이 40문제의 영어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문제만 따로 빼서 자연계 학생들이 그 시험을 따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랑 이과 중에서 편입 경쟁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경쟁률은 문과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를 보니까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계속 늘어요. 계속. 예.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자연계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증가하는 인원만큼 지원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가 경쟁률이 더 낮은 만큼 준비 난이도도 문과 대비 더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문계 편입이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편입보다 쉬우니까 공부를 좀 더 쉽게 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밤새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범인 중에 한 명이 옆에 홍석기 교수님입니다.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찬성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능력이 100일 때 우리 선생님들이 120, 150을 시킵니다. 150은 못한다 하더라도 110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연계 준비하는 학생들 또 석기쌤 믿고 열심히 하시면 본인의 그 능력까지 다 끌어올려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자연계 편입 지금 도전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우리 석기쌤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과 편입이 쉽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하는데 전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수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할 양이 정말 많아요. 원래 대학교에서 2년 정도의 전공 내용을 같이 다뤄줘야 되다 보니까 하는 만큼 돌아오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수학 외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미적분이 있고 형용대수가 있고 가변수 미적분이 공업 수학이 있어요. 미분방정,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계어 이런 느낌에서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과생의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게 참 영어와 수학 교수님들이 항상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 빌미를 제공하는 건데 저는 일단 성적대로 좀 먼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만약에 수학 성적이 위쪽에 있는 학생이다. 저는 상반기 때는 영수 비중을 영어 9, 수학 1. 수학은 일단 진도만 따라가라. 영어에 거의 올인해서 최대한 끌어올려라. 상위권 학교의 합격은 영어로 갈립니다. 하반기 때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수학 9, 영어는 1. 수학 비중을 확 올리면서 영어를 최소치만 그래도 좀 유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정도 한다. 상반기 때는 영어 비중 한 6, 7, 그리고 수학 비중이 한 4, 3, 단 절대 수학 등한시역이면 안 됩니다. 3, 4를 투자해도 수학 진도 따라가고 한다고 했을 때 영어 비중이 어찌 보면 6, 7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수학 9, 영어 1.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조건 수학에 올인입니다. 단 그 영어 1 꼭 좀 해주세요. 영어도 못합니다. 수학도 정말로 못합니다. 무조건 자연계는 학교의 레벨은 영어 갖고 갈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합격은 수학 갖고 갈립니다. 그래도 상반기니까 영어 비중 2, 3, 수학 비중 7, 8 그리고 하반기 때 다 똑같습니다. 영어 1 화난 거 아닙니다. 얘기 떨어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뭐? 영어 1. 그게 핵심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버리잖아요. 본인이 조금만 해도 두세 문제 더 맞을 수 있는데 합격은 한두 문제, 두세 문제로 갈립니다. 영어를 손 놓지 말고 끝까지만 단어만이라도 외워주세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걸요? 제가 한 OT를 보신 것 같아요. 오.
절대 안 받는데? 아 이게 웃자고 한 얘기야?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부분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어가 더 중요해요. 수학은 어쨌든 제가 올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처음에 영어는 전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를 안 외우면 어떻게 읽을 거냐. 그럼 문법도 30분씩 읽어주라고 합니다.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1, 2만 수학을 하고 영어에 많이 투자를 해라.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6, 7 영어를 대신에 수학 복습이 안 됐는데 영어를 계속하는 건 정말 안 돼요. 아예 수학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한 8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다 수업 시간에 알려주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하면 이해된다. 저는 같은 내용을 반복을 계속하고 뒤에 내용들을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연결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파이널 가면은 점수가 정말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는 11월, 12월에서도 이제 보통 영어를 놓으려고 하면 저는 끝까지 계속 기출을 풀려고 해요. 하루에 하나씩 풀어주는 게 감을 끝까지 살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 두 분 어떤 사이세요? 둘이 친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선생이었고 또 제 제자였습니다. 편입을 준비할 때 저한테 문법을 가르쳐준 교수님이십니다. 또 에피소드 하나 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석기쌤은 수학 1등은 놓친 적이 없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자연계다 하루에 하나 기출 영어 못 풀어. 저 하루에 2개씩 풀었는데 영어 기출? 은퇴할 날이 제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빼주세요. 60세까지 할 겁니다. 네. 저스틴 교수님 어떠셨는지. 저는 근데 되게 잘해주셨어가지고 처음부터 저를 좀 멈췄어요? 아니,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자, 그럼 이제 오늘 환승 편입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과생도 공대 지원이 가능한지 편입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자,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